면접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가능하면 다양한 인맥을 동원하라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사할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직 동기를 명확하게 표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승변형기술사 최상근입니다. 오늘은 경력직 면접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경력사원 실무면접관으로 사람을 실제 채용할 현업 부서장으로 참여한 경험이 여러 번 있기에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HR 담당자는 현업 부서의 업무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면접 자세, 태도, 지원 동기와 최종 면접 통과 후의 직급 산정, 연봉 책정 등만 관여합니다. 따라서 실제 면접은 현업에서 주관하고 2배수 내지는 3배수 인원을 뽑는 것도 현업 부서장의 판단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가능하면 다양한 인맥을 동원하라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헤드헌터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경력사원은 당장 현업에 투입이 가능한 자원이기에 현업 부서에서는 신뢰할 만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경력 사항 및 지원 동기, 이직 사유 등을 서류로 사전에 꼼꼼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닷가 모래 아래서 쓸만한 보석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지원자 중에서 면접 몇 분만으로 괜찮은 직원, 능력 있는 직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능력 있고 괜찮은 직원들은 시장에 잘 나오지 않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면접 그 짧은 시간에 발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직원으로부터 먼저 소개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력, 인간성, 또 솔직한 이직 사유, 또 그 회사에서의 내부적인 평가 등을 말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게 되겠죠. 면접을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이럴 경우 면접 시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또한 헤드헌터는 다양한 회사, 또 다양한 업종의 정보를 갖고 있고 또 헤드헌터 업체도 매우 많습니다. 당연히 부실한 업체 또한 많습니다. 제 경험상 좋은 헤드헌터를 선정하시려면 제 분야의 업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력서뿐만 아니고 사전에 면접을 실시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론, 경력 사원이면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증 하나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 연고도 없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입사할 회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회사가 왜 지금 경력사원을 뽑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면접 때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퇴직, 퇴사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이 발생하게 되어서 뽑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성장, 수주 일감 증가 등으로 뽑는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수주 증가로 경력사원을 모집하는데 아파트 시공 경험이나 특수 건축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원한다면 서류 전형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는 대부분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계열사, 자매사라고도 하죠. 계열사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삼성, 한화, LG, 현대, GS 등 이렇죠. 따라서 관공사나 민간공사를 많이 해본 경험보다는 작더라도 계열사 공사 경험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계열사는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공사나 민간공사는 준공 후 다시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지만 계열사는 특수관계라서 준공 이후에도
계속 관여할 일이 많기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성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직 동기를 명확하게 표현해줘야 합니다. 이직을 크게 나누면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또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인데,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직 사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조건을 박차고 우리 회사에 오는 직접적인 이유가 궁금한 거죠. 혹시라도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었나?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큰 회사에 있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이직이 잦지? 뭐 등등등. 그런데 반면에 이직자께서는 내 경력이면 너희 회사는 나를 무조건 뽑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대충 하시게 됩니다. 이러면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직 동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전문적 또 특화된 기업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고 싶다고 한다면,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동기가 되겠죠. 또 근무적인 회사에서는 내 경력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귀사에게는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귀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근무하고 있어서 염증이 있었는데 귀사와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면접관이지만 같은 직장인 입장에서 얼마든 이해가 가능할 것이겠죠. 또 마지막으로 근무 중에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귀사에 특화된 업무가 나에게 맞다라면 이 또한 명확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자에게는 큰 회사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열정은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면접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실무 투입 가능성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가 기왕이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기에 큰 회사에서 경쟁해보고 싶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죠. 또 근무 중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서 좀 더 큰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 나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같게 보고 있다라거나 나의 경력이 귀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실무에 투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 보실 때 두 가지 팁 정도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은 항상 자신의 주변을 평소에 잘 관리 또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면접 결과 뽑을까 말까 이게 판단이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원자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면접을 본 몇 분간의 자신의 판단을 믿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평상시 자기 주변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연봉 조정할 때의 팁입니다. 최종 협상까지 자신이 받고 싶은 연봉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연봉 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HR 조직은 현업과 상의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 시 현업과 조정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HR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HR 담당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아마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께 경력직 면접에 대한 조언을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